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발권 대표입니다. 네,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우시죠, 시청자분들. 그래서 오늘은 대표님과 함께 이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대응 방향과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지금 상황 자체가 정치, 경제 상황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밀접한 게 부동산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안에서 이 정치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될지 대표님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금융시장이 가장 중요하겠죠. 환율을 일단 보시면 계엄 선포가 된 날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1450원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조정을 받고 오늘 현재 1433원으로 상승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엄 선포될 때 급락을 했다가 연기금이라든지 기관의 그런 매수세에 의해서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유동성 공급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도 혼란하고 미국의 금리 상황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하는과 손발을 맞춰서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 또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이번에 바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찬반 차기 대선 시기 또 대권 주자 적합도를 언론에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찬성이 무려 7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 선거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것이 좋다. 68% 나왔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 대선을 다시 치르게 되면 차기 대선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37%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비상계엄 이후에 정치나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핵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헌재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가결이 되면 국무총리가 대행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직은 바로 직무정지가 되는 거고요.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대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탄핵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좀 줄어들겠지만 향후 정치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굉장히 많이 출렁거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설명 잘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데이터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을 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을 좀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탄핵이 지금까지 2번이 있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각이 돼서 넘어갔고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상황을 비교하면 연간 아파트 시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8년도에 서프라임 금융위기가 터짐으로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었죠.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까지는 거의 6%대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2013년도까지 마이너스,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 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발맞춰서 18%가 넘는 시세 상승을 보였다. 하지만 가격 상승폭이 좀 줄어들다가 2019년, 20년도에 코로나 위기와 유동성 장세에 따라서 13%, 14%대까지 가격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격 하락, 그리고 작년에는 거의 3% 가까이 마이너스를 보였고요. 올해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평균 90% 정도까지 가격 상승을 회복을 했고,
그리고 상급지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까이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탄핵 시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대세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 환경은 좋았습니다. 경제는 상승 추세였고요. 금리는 저금리였습니다. 그리고 대출 완화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은 좋았다.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4년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2020년 금리 위기 이후에 가격이 하락한 후에 회복기를 보이고 있는데 환경 자체는 그때보다 상당히 안 좋다. 경기는 지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내수 경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수출 또한 내년에는 이 감소폭을 보일 상황이고요. 특히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부터 출범함에 따라 무역 전쟁이라든지 경기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두 번 연속으로 금리를 내렸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대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전체적인 시장 환경은 녹록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네.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은, 탄핵이 조금 유력하고, 또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탄핵이 확정됐을 시에는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른 거래 위축, 또 시장에 대한 관망, 거기에 따른 매매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차후 정권을 누가 잡느냐,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내수 경기뿐만 아니고 수출 경기에 따른 경제 상황, 또 수요와 공급에 따른 그런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은 이재명 대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죠. 가장 유력해 보이고 있고, 과거 이제 공약이라든가 발언 자체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대응 방향이 좀 보일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했죠.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즉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정부의 시즌2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단순한 시즌2가 아니고요. 정말 더 강력하고 더 매운 시즌2가 시작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 일단 그 전에 발표를 했던 부동산 공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공급 측면에서 보면 전국에 300만 호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공급 정책을 발표를 했었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택 공급 가격을 반값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공급 가격 조성 원가로 분양을 하고요. 분양 원가도 공개를 하고 특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저렴한 분양 주택을 지속적으로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 선호, 부담 능력에 맞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분양주택, 일반 분양형 외 건물 분양형, 지분 적립, 이 공유 등 다양한 선택의 주택 공급. 그래서 중산층도 원하는 경우 원하는 만큼 장기간 20년에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급 물량의 30%는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서는 금융 제한이나 거래세 부담 완화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보다도 가장 좀 민감하게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겨서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 예산으로 활용하겠다. 즉 현행 0.17% 정도의 수준의 부동산 보유세를 1%까지 상향을 해서 거의 7, 8배 늘려서 연간 30조 원을 걷어서 나눠주겠다라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이런 정책들이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유념을 해볼 내용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인터뷰를 한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 오른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에 집값 상승 가장 큰 원인 바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만 보시면 주택 공급을 해서 집값을 잡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렇진 않습니다. 보시면 기존의 다주택자가 시장에 내놓는 게 가장 빠르다.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주택자를 위해 양도세를 깎자는 게 아니고 시장 공급을 늘리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 바로 다주택자들의 물량을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의 택지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를 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개발이익이 특정인에게 귀속됨으로써 일부는 공공환수를 하고 청년주택을 일정 부분 지어 공공주택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렇게 기사를 딱 보게 되니까 여기 네. 기사 내용에 또 개발 이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또 네. 이제 공공 환수라는 얘기가 딱 들어가니까 정비 사업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규제 완화를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 또 완화 정책을 하겠다라는 내용 중에 초과이익 환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초과이익 환수는 앞으로 없을 것 같다. 이런 네. 또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 또 봤을 때 뭐 단기적인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장기적인 공급 요런 또 얘기가 나오는데 단기적인 공급은 말 그대로 다주택자의 이제 주택을 세금적으로 때려 잡아서 나오게끔 만들겠다. 만들겠다. 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또 장기적인 공급은 이제 정비 사업 측면을 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완화책이 나올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대표님. 일단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과거의 공약으로서 얘기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정말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좀 자세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아니면 공약을 통해서 이렇게 대응 방향을 또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앞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단성이 된다면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처럼 다주택자를 적폐 대상으로 여길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취등록세와 보유세, 양도세 폭탄이 또 터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주택,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공공이나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맞지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양질의 정말 살고 싶어하는 지역의 새로운 신규 주택의 공급이 정말 필요한데 이런 정말 살고 싶은 주택의 공급이 과연 빠른 시간 안에 공급이 될까라는 의문이 또 들고 있고요. 또한 우려스러운 점은 이재명 대표가 늘 얘기하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증세,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걸 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돈을 뿌리겠다라는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들이 극단적인 포퓰리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세금을 증세를 하겠다. 근데 지금 세수가 거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세금을 걷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추경을 하겠죠. 국채를 발행을 해서 세금을 또 충당을 할 텐데요. 문재인 정부 때 얼마의 추경을 뿌렸는지 아시나요? 정확하게는 뭐 잘 모르겠지만 뭐 몇 조 뿌렸겠죠. 아닙니다. 무려 140조가 넘는 추경을 편성을 해서 5년간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 상승, 즉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시중에 돈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화폐 가치는 당연히 하락하겠죠.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많이 풀린 돈 자체는 어디론가 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 코인으로 간다든지 주식시장으로 간다든지 부동산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얘기로는
국장을 탈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코인 또는 부동산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집값 상승의 그런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이 얘기하는 것들은 표면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실제로는 공급도 많이 못했고요. 서민을 위한 공급 자체도 어려웠었고요. 또한 서울의 핵심 지역 집값은 급등을 했습니다. 무려 3년 만에 50% 그리고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 지역도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서민을 죽이는 정말 서민들이 집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초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선이 됐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대표님. 네. 믿고 이제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정책 방향도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속지 말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의 김수현 수석이 당선된 후에 바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내년 4월까지 집할 기회를 드리겠다. 16년도니까 2017년도 4월까지겠죠. 이런 기회를 드리겠다. 8회 대책을 만든 사람이 바로 김수현 사회수석인데요. 내년 4월부터 자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하겠다. 그래서 강남 등 일부 지역은 급등을 해서 비정상 상황이다. 그래서 2008년 부동산 거품 붕괴 전과 유사하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아니고 집값이 올라간 건 투기나 과잉 유동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집값이 완전히 폭등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후에 3년 만에 평균 집값이 50%가 넘게 올랐고요. 서울 같은 경우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기사죠. 집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정부에서 김수현 수석이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경고를 했는데요. 이런 경고를 무시한 사람만 돈 벌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값이 3년 만에 50% 넘게 올랐고요. 청와대 참모들도 이런 얘기를 안 믿고 집을 안 팔았습니다. 국회의원은 팔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도 안 팔 것 같아요. 저희라도 안 팔 것 같아요. 네, 신문 기사에도 나왔던 것처럼 국회의원 거의 대다수가 강남 3구에 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내부, 그때 민주당이었죠. 여권 내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이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우리가 이제 생존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거나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는 다주택자의 규제가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도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굉장히 심한데 앞으로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서울 기준으로 최상급지의 신축 아파트의 가격 지지나 상승이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 쏠림 현상이 더욱더 심해질 것 같고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더욱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파트의 규제가 더욱더 강화되죠. 그러면 1주택자, 내가 사는 집 말고 추가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하기는 사실상 어렵거나 불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규제가 강화되면 경기가 안정화되고 상승세로 돌아선다고 가정했을 때는 풍선 효과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투자 못하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수혜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서울권역의 최상급지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이나 최근에 월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아파트 규제에서 벗어난 그런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수요가 커질 수가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파트 규제로 인한 비아파트 시장.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보더라도 재건축 규제는 풀어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규제는 재건축에 대해서만큼은 규제를 더 강화하고 지금도 여당이나 야당이나 도심권, 서울의 도심권, 강북권에 있는 재개발은 규제 완화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북권, 도심권역에 있는 재개발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내수 경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내년에는 수출까지도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경기를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에 유동성을 풀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유동성 확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많은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함에 따라 이런 유동성 공급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고 앞날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돈 자체가 움직이진 않고 있지만 정권이 바뀌고 경제가 안정이 되고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그런 동의들이 이루어지면 경기 활성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유동성이 더욱더 풀리면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현금의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진다. 따라서 앞으로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은 애국입니다. 많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